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19년 10월 10일 자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국사는 평이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들이 전공 과목에서 조금 여러분 까다롭게 나와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학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이번 시험은 한국사는 워낙에 고득점자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무난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왔죠. 일단은 자 분석을 좀 해본다면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자 고대사에서 세 문제, 사건 시기, 근추광의 여러분 평양성 점령과 함께 고관왕의 정치에 물어봤던 문제, 그다음에 경도강 관련, 그다음에 원강과 의상 관련 문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세사에 네 문제 나왔고, 자 태조 왕건 얘기, 그 다음에 음서제도, 공민왕, 그리고 향부공민, 자, 물어봤고요. 조선 전기에서 두 문제 나왔죠. 자, 전기 대외 관계, 그리고 자, 기록문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뭐냐면 다 기출 문제에 짜집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 자, 경제 변화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에서, 자, 특히 개화기, 근대사의 전개기에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대한제국의 정책, 지계 발급 얘기였죠. 그 다음에 독립発표 문제,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계에서 네 문제 나왔는데, 사건 순서 문제,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신채호 늘 나오는 주제였었죠. 그 다음에 현대사에 자 미소 공동위원회 가로누켰고요. 그 다음에 개헌 중에 2차 개헌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통합되는 문제 뭐냐면 역대 자 우리가 고대 사회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냥 주요 사건들 대외관계 물어보는 문제였고, 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작은 실수가 결국 한국사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자 과목이 자 시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이제 취급 시험에서는 국사가 있잖아요. 2021년부터 한국사 검정을 받기 때문에 올해 문제 패턴이 결국 내년의 패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올해 일단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어서 합격하신 분들은 뭐 여러분 이제 국사를 자 이제 접으시면 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 이 영어와 그 다음에 한국사, 특히 지방직에서 이제 영어 역시 내년에 이제 마지막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고 기출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서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자 단원별 출제 범위 다시 본다면 전 근대사 그러면 좀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1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8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다 했지만 자 정치에서 13문제, 그리고 자 경제에서 3문제, 사회에서 2문제, 문화에서 3문제, 그리고 선사시대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국가직 7급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지방직 7급도 그렇고요. 같은 날 있었던 서울시 7급도 그렇고, 기출문제 짜집기 늘 나왔던 주제를 그냥 바꿔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면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주도 고산유적, 뭐 잘 몰라도 여기 답이 나왔네요. 자, 이름 민문이 토기.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름 민무이토기 분석해 봤더니 기원전 8000년경, 한마디로 신석기구나. 그럼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죠. 신석기사에 자 가락받기용 옷감. 그래서 뭔가 자 방직 생활에 자 방직 생활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우니까 제가 여러분 해설이 어렵네요. 자, 이 해설이 꼴이네요. 너무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자, 고인돌, 간돌검, 청동기. 그 다음에 자 반달족할 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명도적 반량적 같은 화폐는 철기부터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하였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사건 시대수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러면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무, 자, 세종때고, 자, 김윤호, 용인에서, 고려, 몽고 때 싸움이었고요. 자, 김원창, 언제였습니까? 통일신라, 하대 때, 자, 지방에서 있었던 왕위 증탈전이고, 그 다음에 이시의 난, 자, 조선, 세조 때고. 그래서 조선에, 자, 세종과 세종만 구별하면 답이 금방 나왔던.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 자, 조선 후기 사회 경제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근데 정말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쉬워서. 자, 박지원의 관홍소초, 서우수의 해동농서 등을 비롯한 여러 농서, 자, 다양한 농서의 또 등장이 자, 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담배, 채소, 약재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당연히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그냥 지식을 바꿔버리는
참으로 좋지 않은 문제죠. 자, 청으로부터 유황, 구리 등을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뭡니까? 청하고 일본을 바꿨네요. 일본으로부터 구리, 유황, 구리, 유황, 은 이런 것들 들어와서 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청나라에 어떻게 했을까? 수출하는 조선욱이 중개무역이죠. 이 앞뒤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대 납부 방식도 도저법에서 타저법 또 바꿨죠, 여러분. 뭡니까? 자, 조선 내일이 타조법이었고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게 새로운 게 도조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정말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 답이 그냥 확 보이죠? 뭐 하나 꼰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지게화문을 두고 일부 지주에게 지게를 발급했다. 이거였었죠. 자, 지게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로서 일부 지역에 양전 사업했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만 지게 발급. 자, 그러면 궁국기무처, 이거는 대한제국 정부가 아니라 그냥 왕은 고종이지만 조선 얘기였고, 1차 가보개혁 때 얘기고, 그 다음 삼정의 물날 바로잡기에서 삼정 이정책, 이것도 조선. 특히, 이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소위, 철종 때, 임수 밀란 때 사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조일 통상장정, 이것도 1876년. 어쨌든 임금은 이거는 고종이지만 어쨌든 조선 왕조 때기고 여기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시기. 그래서 이 역시 너무 여러분 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험 해설 강의를 하면서 과연 이게 해설 강의를 할 거리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선생을 10주를 하면서 이렇게 쉽고 이렇게 성의 없는 문제는 처음 봤고요. 좀 이따 다시 이루어질 서울시 7급은 이것도 더하더군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제가 한국사 검정을 가는 과도기라도 그래도 학생분들은 이런 게 인생이 걸려 있는데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주면 어땠을까. 너무 여러분 출제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나머지 지문들은 해설지에 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험을 보고 저희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쌤 시험은 너무 쉬웠는데 제가 혹 실수를 했을까봐 걱정이네요 라는 그런 멘트가 좀 있었는데요. 하여간 이번 시험은 그 실수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다시 5번 문제 다음 설명에 대한 시기죠. 너무 많이 나왔던 근초강이 군사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에 들어갔답니다. 이때 고구려왕이 누구였다? 가슴에 원함했죠. 고구원왕. 고구원 업적은 일단은 모용왕 즉 전현이 쳐들어와서 환도성이 함락된 적도 있었고 좀 있다가 근초강이 또한 근초강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 나라에서 죽었던 임금. 그래서 답은 나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전진 이거 뭐였어? 이건 소심왕이고 낭랑대방은 바로 앞에 있었던 4세기 초 미천왕이고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의 승려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그를 요청하자 이 스님은, 스님으로서 군대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건데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임금의 땅에서 임금이 시키신다면 해야 되지 않냐? 바로 원강의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원강이 뭘 합니까? 걸사표. 썼고, 이 걸사표 결과 612년, 바로, 살수대첩이라는 전쟁을 연결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기출문제. 왕이, 궁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임금님, 그런 물리적 궁성을 짓지 마시고, 민심의 성을 쌓으셔야 된다라고 했던 의상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황룡사 구층탑 또는 황룡사 구층목탑은 자장이었고, 그리고 화랑이 지켜야 될 세수고개는 원강, 걸사표와 함께 세수고개. 그래서 답은 옳은 거니까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작거리에서 무예가 짓고 대중을 교화시켰던 스님은 원효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유식론, 당에 가서 유식을 얘기했던 것은 원칙이라는 스님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난이도는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밀주치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공부 안 한 친구분들은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이것도 기출지문이었잖아요. 뭐였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구주 오소경 신문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런 지방제도를 다시 중국식으로 바꾸는 바로 경도왕의 업적이잖아요. 왕은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는 등 구주의 명칭을 개정했다. 구주를 정한 게 아니라 명칭을 개정했고 또 하나 9년의 이름도 한자식으로 고쳤고 그리고 또한 중앙관서의 관직명도 중국의 예에 따라서 한자식으로
중국식으로 바로 경도강이었고, 이거는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경도강에 업적으로 오른 것은 바로 뭐예요? 경도강 때 노급부활.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정전 지급은 성도강이고, 독서 삼품가는 신라하대 원성왕이고, 국학 설치는 신문왕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혹이나 긴장된 상태에서 구주 신문왕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자, 이거는 경도왕의 업적이었다. 경도왕 관련 문제는 7급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인물상, 이것도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 교육행정지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었죠? 자, 개성에, 자, 어느 무덤에서 청동제 인물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자, 그는 황제로서, 황제가 착용한다는 통청관을 쓰고 있었다. 바로 그가 고려가 황제 국가임을 자부한다. 자, 바로 고려 태조 왕건 얘기잖아요. 이것도, 자, 교육행정지 기출 지문이었고, 자, 왕건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왕건은 바로 뭐였다? 역분전 지급, 이거였습니다. 설마, 황제, 황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유학교육 국자감은 성종이고, 거란에 대비해서 자 30만 관군 조직한 것은 자 정종이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킨 것은 광종이고. 그래서 역시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9번 볼게요. 자, 고려의 음서. 자, 이럴 때는 음서. 자, 이런 것도 과거에 교육자 사회복지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써먹었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제 꼼꼼하게 공부 안 했어도 기본 개념만 잡으면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일단은, 자, 음서. 자, 음서는 고려는 양측적 사회, 친가와 외가가 다 같이 적용됐으니까, 자, 사이나 외손자에게도 적용됐고, 그 다음에 음서는 특히 문무, 오품 이상, 관인의 자손이 대상이었지만 기타 공신의 자손, 조종의 묘의, 즉 조종의 왕실의 후손들, 애들도 대상이었죠. 특히 이제 자 일반 관료들 중에서는 오품 이상, 자 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디귿과 리을, 자 이거였고요. 그러면 기억 문종 때 자 실시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음서로 등용된 사람은 얼마든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너무 기본 공무원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여러분 풀 수 있는 자 문제였고요. 자, 어쨌든 자 문종 때가 아니라 목종.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왕은 어느 왕 때 실시되는지 정확히 몰라도 자 음서 제도가 뭔지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볼게요. 밑줄치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복주, 자 복주 지금의 자 안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정세우는 성품이 어쩌고 해서 왕이 이렇게 피나는 거에 대해서 반나서 근심하고 분하게 여겼고, 자 또 시기를 알려주고 있네요. 홍건적을 물리쳤답니다. 그러면 왕이 복주로, 즉 안동으로 피난왔고 홍건적하고의 얘기, 자 뭐야 공민왕 때잖아요. 그래서 자 공민왕 특히 자 이게 자 홍건적의 1차, 홍건적 2차 침입이 다 공민왕 때 있었는데 1차 때 자 서경이 함락됐고 2차 때는 개경이 함락되면서 2차 때 왕이 복주로 피난 갔던 사건. 그래서 어쨌든 뭐 연도도 필요하지 않네요. 지금 뭐냐 두루뭉실하게 자 사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근데 항상 자 정치와 문화를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일단 답은 뭐 1번이었고요. 이재현이 이때 사량. 자 어쨌든 직지심체는 자 또 기출문제였죠. 우왕 때. 자, 외구 치는 과정이 나와서 이 시기에 문화사 물어봤던 문제, 기출문제고요. 정치도감 늘, 자, 정치 잘못하면 목 잘려. 자, 제가 농담반으로 했던, 진담반으로 했던 충무강 때 바로 목, 정치도감 기억하고, 향약 구급방은 자, 고종 때 얘기였잖아요. 13세기 무신정변 때. 자, 그래서 문화적 사실과 왕의 업적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혹시나 그나마 이 신문제에서 그나마 난이도 중은 바로 10번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자 11번 문제. 자 여기 단체죠. 자 이 단체도 역시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괜히 기네요. 자 만민공동에 개최했으니까 바로 독립협회고. 자, 독립협회의 중요한 활동은 바로 경제적 저항, 특히 자 러시아와 프랑스의 자 경제적 이권을 자 반대해서 다시 뺏어왔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발.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었고요. 자, 홍보원 14조는 언제? 자, 갑오개혁 때 1차 갑오 끝나고 자 2차 갑오개혁 직전에 자 고종이 발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국채보상 기성에서 한 거고, 자, 황해도 일대 방공령을 내려서 외국에, 이거는 자, 1899년에 방공령 사건이고, 다 쓸데없는 지문이고, 그냥 답이 딱 나오는 문제였죠. 12번. 자,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얘기. 자, 이 역시, 지금, 1929년, 자, 기착관에서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실용한, 그래서 바로 1929년 광주 학생 운동 물어보는 거고, 자, 2019년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답은 뭐였어요? 자,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을 때, 1927년부터 1931년에 있었던 신간회가 광주 학생 운동은 단순한 학생들의 패싸움이 아니라 민족 운동이다. 그래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단을 파견했고, 자, 현지에 파견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자, 3번이고, 그리고 자 나머지는 아닌 거 아시고요. 자 그러면 답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해설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진주에서 조선형평사 자 광주 학생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1923년 사건.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 그 다음에 비타협전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를 만들게 된 계기. 자 이건 뭐였습니까? 조선 민흥회 이건 1926년 사건이고 어쨌든 1924년 자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 자, 일본과 타협해야 된다는 민족적 경륜을 쓰게 되면서 자, 이제 비타협전 민족주의들은 뭔가 타협전 민족주의와 등을 돌리게 됐고 좀 있다가 자,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 그런 지문들이 자, 나열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3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일제 침략의 거세지자 그는 국외로 망명했다. 자, 그는 의열단장 김원복의 요청으로 키워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다. 누구? 신채호.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공부하신 분들은 신채호의 역사는 늘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많은 역사책들 중에서 독사실론 이미 다 아시는 그래서 자,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던 독사실론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진단학회 신채호 선생 아니고요. 여기는 뭐, 자, 손진태 이런 인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학을 천득으로 개편한 것은 바로 손병이고, 그 다음에 자, 조선사회경제사는 바로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이고, 그래서 이것도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면 보통 제가 조선혁명 선언 관련 문제는 뭐 2017년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신초 관련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하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자, 14번. 자, 기억하고 니은의 거주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주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살펴본 건데, 신라가 주군현을 설치할 때 그 전정, 호구가 현의 규모가 되지 못한 곳에 모를 두어서 소지해지의 읍에 속하겠다. 어쨌든, 뭔가 일반 현은 아니고, 어쨌든 읍에 속하는 특수한 마을. 그 다음에 진화 왕조 때 오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자 부담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어디의 사람들은 모두 고려 태조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므로 고려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기게 했다. 뭔가 여러분 특수한 행정구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향부곡이고 고려 때 들어가면 여기에 소가 들어가서 이제 향소부곡으로 확대되는데 자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돼서 매매 증여 상속은 노비고 설마 천하고 힘든 일 이것 때문에 노비로 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백정은 농민들이죠. 농민들은 자 일반 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진출에 제한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향소부곡은 자 신량 역천으로서 자 그들은 뭐였어요? 자 과거를 볼 수 없었으니 당연히 관리 진출에 제한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 일반 마을 자 그리고 우리가 자 특히 이런 향소부곡 이런 걸 다 누가 관리했다? 예, 향리가. 그래서 향리들이 여기서 자 나름 자 그런 행정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 거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20문제 중에 다 하였고요. 그나마 중은 13번과 14번 이 두 문제뿐이 없다고 하겠네요. 자, 15번 문제. 자, 조선 전기 대외 관계. 일단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여기에 일단 답은 3번인데, 일단 여러분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이런 것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질문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심지어 올해 3월 달에 봤던 사회복지 9급에서 또 나왔고, 자, 7급도 또 나왔던 조선 전기 대외 관계 지문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유구 이런 동남아시아하고도 교류해서 불경, 유교공정, 범정 등을 전해줬다. 그 다음에 대마도주와 계약조 맺어서 제한된 무역을 세종 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여진이나 일본하고는 교린 관계 유지했고, 자, 뭐였다? 교린이면서 화전 양명체. 한쪽은 꽃이고 한쪽은 토부라는 이 양면 정책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어법으로 푸셔야 되는 거죠.
자, 뭐였습니까? 자, 태조 때 명으로부터 1년에 3차례. 자, 명은 조선에서 별로 이렇게 여러분 얻어낼 그런 무역이 별로 이렇게 무역 물건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자, 마땅치 않자. 자, 어떻게 했다? 3년에 한 번만 알아. 그랬는데 조선은 이 대륙의 이 나라에서 뭔가 여러분 더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그렇게 명나라 임금이 조선에게 3년에 한 번만 정기사절단 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 그 얘기를 반대하면서 자, 그야말로 1년에 3번 정기사절단 갖고 기타 또 비정기사절단도 수시로 받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하나 무역을 통해서 자, 부족한 물자를 대륙에서 얻기 위한 조선의 또한 그런 여러 목적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이 횟수 몰라도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얼마인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늘 기본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런 게 여러분 짜집기의 전형이죠. 자, 일단은 답은 일단 4번이었고요.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뭡니까? 자, 시정기를 쓰는 게 아니죠. 사초를 쓰죠. 매일매일 역사가들이 자,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매일매일. 그게 바로 사초죠. 시정기는 뭡니까? 자, 이제 시정기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해설에도 있지만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와 그 다음에 각 간청의 기록, 즉 등록 등을 모아서 다시 재구성한 게 시정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사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실록청에서 왕이 죽으면 기존에 있던 사초, 시정기, 승정일기를 바탕으로 조선실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전에 자, 실록은 4대 사고 이미 외우셨잖아요. 서울 춘추관, 자, 서울 또는 한양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이렇게 네 곳에 있었고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 다행히 전주 사고를 남아서 이 전주 사고를 바탕으로 광해군 때 5대 사고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후대 왕들의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 뽑아서 국조고가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실록은 절대 왕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록 중에 선한 좋은 왕의 언행과 행동을 모은 책이 국조보감이고 왕의 경영 과목에 자, 또 책정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17번 자, 이제 개헌 현대사 개헌 1954년에 여러분 실시된 선거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이 된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상정했다. 그래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적 의원의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근데 표결 결과 135명. 그래서 결국은 한 표가 모자라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4-4-5입이라는 이상한 반원리 원칙으로 부결된 것을 가결시킨 이미 여기서 여러분 다 읽을 것도 없죠? 54년 4-4-5입 키워드만 딱 보면 아, 이게 2차 개헌이고 2차 개헌은 뭐였어요? 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바로 중임 제한 규정을 없앤다. 규정하지 않겠다. 바로 이게 자, 이 문제였잖아요. 이 답이잖아요. 자, 그래서 뻔한 얘기고 자, 대통령 선거인단 이거는 자, 바로 8차 개헌 전두환 때 얘기고 그 다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뭐였어요? 1980년 바로 이 5.18 광주와 민주화 그쯤의 얘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는 이거는 7차 개헌 유신헌법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개헌 얘기는 늘 예측된 늘 예상하는 늘 나왔던 문제고 또 앞으로 또 나오는 문제지만 너무 또 쉬웠네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늘 봤던 기출문제죠 여러분. 이런 가로놓기는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몇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자, 다시 3당이 1940년에 뭐로? 한국독립당으로. 그러면 한국독립당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 바로 여러분 자, 기초정당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늘 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조선의용대 화북시대 흡수해서 조선의용군 이거는 1942년 조선 자, 독립동맹이고 자, 무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이거는 신민회학의 중요한 활동이고 그 다음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는 1930년 초 자, 만주에 있었던 자, 한국 독립군의 활동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도 절대 자, 우리가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아, 이것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나? 자,
그러네요. 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자, 1919년 3.1운동 때 우리가 늘 3.1운동의 배경에서 동경에서 동경 유학생 최팔룡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60만 세 운동 1926년. 그러면 이 사회에 들어갈 사건은 뭐냐? 크게 공부 안 해도 바로 뭐였습니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입시정부. 자, 우리가 이걸 계기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자, 3.1운동을 계기로 뭐였습니까? 우리는 통합적인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다. 뭐 그런 얘기도 뭐 틀리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지금 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죠. 자, 대한광복회 이미 이거는 이 앞에 사건 1915년, 1910년대 자, 비밀결사단체였고 국가총동원법 또는 국가총동원령은 중일전쟁 이후에 1938년이고 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도 1910년대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도 몰라도 큰 틀 10년대냐 20년대냐 그 계기에 3.1운동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요 3.1운동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전후만 보신다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어쨌든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는 191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기억에 들어갈 명칭이죠. 여러분 이런 명칭 정말 중학교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소련 대표는 소련, 영국 외무장관, 즉 모스크바 삼상회담, 외무부 장관, 모스크바 삼상회담에 동의하는 사회단체와 정당을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협의 대상을 하자고 했다. 어디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자, 어려운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자, 정말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해설해야 될지가 좀 고민됐던 그런 거였고요. 일단은 시험날 제가 이제 해설을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이 너무 이게 한국사가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용히 계시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험에 자, 시험이라는 건 그런 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쉬운 시험에도 실수로 또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점수를 또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한국사는 많은 걸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는 거. 그리고 정확한 개념과 기출을 파악하는 거. 그럴 때 또 하나 너무 요약집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결국 이런 거는 100점 맞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좀 기본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그런 훈련하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여러분 자, 한번 질문은 선우빈 네이버 카페에서 오시고 저희 또 다양한 강의는 자, 유튜브에서 선우빈 한국사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